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월 19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지운동은 중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RFA는 18일 중공 당국이 백지운동 참가자들을 조용히 체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량마허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RFA는 베이징에서 개인 미디어를 위해 일했던 천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천 씨는 그날 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3분 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국의 봉쇄 정책이 비인간적이라고 느꼈고 동시에 자신의 삶이 곤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공산당이 나를 실업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공식 계정을 차단했고 봉쇄 때문에 다른 곳에 면접을 보러 갈 수 없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봉쇄 해제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묻습니다. 천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들은 바로는 백지 시위 때문에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기로 유명한 차오양 구치소로 이송됐다고 전합니다. 양유라는 시위자의 경우 체포된 후 지금까지 30일 이상 구치소에 있는데 이번 주에 보석을 받지 못하면 보석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며 실제로 요 며칠 동안 여전히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대학 출판사 편집인 차오지신도 베이징 랑마허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 사전 녹화한 영상이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됐습니다. 차오지신은 비디오에서 사건 직후 주변 지인들과 경찰에 소환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렸다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이 형사 구인 명목으로 친구 몇 명을 슬그머니 데려갔다. 이들이 영장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죄명란은 비어 있었다. 경찰은 이들의 수감 장소와 시간, 죄명을 알려주지 않았고 내가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미 친구 4명이 예고 없이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차오지 씨는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단죄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범죄 증거도 없이 왜 이렇게 쉽게 끌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려면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들 우리가 이유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부로 끌려가거나 단죄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차오지 씨는 영상 말미에 실종된 젊은이 13명의 이름과 직장, 실종 시간을 열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와 언론인들은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실제 사망자 수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재건 자연재해건 중국에서 재난 사망자 수는 거의 1급 기밀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터의 가동 상황으로 사망자를 추정해보면 베이징과 상하이의 사망자는 평소보다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일하는 항저우 출신 자오 씨는 17일 자신의 할아버지와 상하이의 친구 집 어른들이 최근 돌아가셔서 장례 전쟁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저우에는 화장장이 8개에서 9개 정도 있는데 모두 꽉 차서 화장을 하려면 최소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항저우뿐만 아니라 상하이에서도 화장장이 풀가동이다. 종일 태워도 다 태울 수 없다. 냉동시설 대기도 매일매일 비용이 든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개인 기업가 후리런도 11일 상하이 푸동 진차오 타운에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월 29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리런은 현재 상하이 화장장은 하루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약 2주 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운영 상황으로 추산하면 상하이의 최근 사망자 수는 평소 사망자 수의 12배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공개 데이터로 보면 베이징에는 90개의 소각로를 갖춘 12개의 화장장이 있습니다. 이들이 풀가동되면 매일 4,300구 이상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36일 동안 하루에 3,600구의 시신을 풀가동으로 화장했다면 베이징에서만 화장된 시신은 14만 구에 육박하게 됩니다. 베이징시의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1,900명 정도입니다. 최근 베이징 사망자가 과거보다 11배 늘어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한 스타링크 네트워크 단말기와 80여 대의 드론이 바하무트군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됐다고 16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3만 개의 스타링크 네트워크 단말기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장치를 통해 스타링크 위성 통신 시스템에 직접 접속, 24시간 내내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천재지변이 있거나 지금처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 마비를 위한 대규모 공습을 퍼붓더라도 스타링크 시스템을 통하면 정보 전송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의 강력한 통신 기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스타링크 시스템을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인 세바스토폴항을 무인기로 공습할 때 안테나를 무인기 후미에 장착한 것이 발견돼 스타링크를 위치 추적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 1만 대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아보로왕이 전했습니다. 중국군 관련 매체 해방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페이스X는 본격적으로 군사 분야에 참여하는 스타쉴드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타쉴드는 지구 근접 궤도에 15,000개의 위성을 배치해 통신, 항법 외에 전장 데이터 전송 및 상황 인식과 같은 군 작전용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스타쉴드는 미국, 일본, 대만 동맹군이 중국군을 방어하고 반격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